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북적한 분위기는 덜할 것 같은데요. 추석은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한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거래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내일장 전략 잘 세우신 다음에 보다 여유롭고 풍족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 시장보다는 중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0.74%가량 하락한 3,13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네이버와 기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함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0.32%가량 하락한 1,03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040선을 내어주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의 매도가 참 강했는데요. 개인은 4,590억 원, 외국인은 260억 원가량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5,16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2,1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반면 외국인은 1,200억 원, 기관은 7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추석 연휴는 물론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도 수익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한 뉴턴도 연금술에 상당히 매진했다고 합니다. 물론 뉴턴이 실제로 금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한 화학적인 시도를 통해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약 15년 이상의 투자 경력과 또 주식 외에 ELW, ETF, 선물, 옵션, 더 나아가 해외 파생 상품까지 다양한 투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저의 소개 멘트처럼 저의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무료 방송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보는 눈 또한 다각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만 해주셔도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방송이 끝난 뒤에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조금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시간도 꼼꼼하게 활용을 해보시고 추석 연휴 대비도 확실하게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9월 FOMC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점도표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한 전문가는 미국 기준금리는 약 1.6%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애널리스트들은요, 미국 연준의 2022년 중앙값에서 내년 1회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동원 시스템즈가 올해 12월까지 충남 아산에 위치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생산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 12개 생산 공장 중에 7곳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산 공장에서 구축이 완료된다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오늘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7만 원을 넘기면서 장을 마쳤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2%대 상승 마감하면서 8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그만큼 2차 전지 시장 앞으로 장밋빛 물결이 가득할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반도체와 폴더블 판매 호조에 따라서 분기 최초로 70조 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역시나 15조 원대를 달성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버용 D램 고용량화 부분은 신규 CPU 채용의 확대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1%가량 하락한 7만 6천 원 대의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전자는 과연 3분기 호실적 전망을 안고 10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볼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FOMC가 이어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도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FOMC가 1년 중에 3월, 6월, 9월이 좀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좀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앵커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미국장에서 9시 반에 소매 판매 지수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그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지수는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는 나왔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시 좋게 나왔는데 다시 또 그러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이퍼링은 이제 더 이상 그 중요한 경제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그 미국에서 고용 쇼크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미국의 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랑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단지 공급했던 유동성의 그 자금 흐름을 조금씩 줄인다라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FOMC 회의에서 점도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단 원래 기존의 예상치로는 2023년이랑 24년에 각각 3회씩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한 번 금리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물가 상승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냐라는 건데 물론 뭐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 나온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계속 스탠스가 옮겨가고 있는데
바로 이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이 그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신세계, 영업무역, CJ-CGV,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대한항공, 하나투어, 이 정도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너무 빨리 넘겨가지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다 대부분 8월 20일 전후로 해서 그때쯤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낮게는 10%에서 많게는 약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주가의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동남아입니다. 근데 동남아가 백신 접종률이 지금 상당히 낮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현재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게 보시면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용 엔진,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의 뭐 부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각종 가전제품, 그리고 또 뭐 여기 영업무역에서도 봤겠지만 뭐 노스페이스 아니면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신발이랑 의류들 이런 거를 다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급하는 쪽에서 이제 물량 부족이라는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산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바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더 더블 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드 코로나 쪽으로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경기 민감재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데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차트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 농심 보시면은 일봉 차트인데 거의 상승을 못 하고 있죠. 오뚜기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예, 이마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으로의 회복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종목에 먼저 시장의 관심은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다라는 거는 다 그 8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시장에 이제 다 반영이 됐고요. 이런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뭔가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필수 소비재보다는 경기 민감주나 좀 소비재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언제쯤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저기 하나투어라던가 네.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조금씩 눌림 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이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상 시기는 한 10월 말 정도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석 이후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이제 투자 기간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한 수익을 그래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과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갖춰진 상황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런 단기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의 주제도 이런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더해진 종목을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꼭 봐주시고 또 방송 후에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했던 웰크로한텍은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요. 반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3거래에만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스마트 팩토리에 이렇게 동원 시스템즈가 투자를 한다는 것, 앞으로 2차 전지 시장 좀 좋게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관련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사실 이 동원 시스템즈 기사는 네. 제가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오늘 그 장중에 보시면 한라홀딩스라고 해서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2차 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에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이런 뉴스를 발표하면서 네. 오늘 약 한 12% 정도 이렇게 이제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GS건설이 갑자기 그 2차 전지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 즉 폐배터리 산업에 또 뛰어든다는 이런 뉴스를 보이면서 장중에 약 한 5%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뭐 한 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다만 종목 간의 어떤 차별화는 좀 반드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보다는 이제 차세대 그 소재 개발하는 그런 이슈에 주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 시스템즈, 한라홀딩스, GS건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2차 전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웰크런 한텍이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약 한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포스코 계열사랑 같이 그 폐배터리 쪽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는 이런 뉴스 때문에 상한가 가까이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또 자금이 쏠리고 또 현재 상승하는 업종이 2차 전지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들도 어떻게든 2차 전지랑 엮여서 좀 뭔가 회사의 주가를 띄우려는 뭐 작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극재, 두 번째가 음극재, 세 번째가 전해질 또는 전해액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분리막입니다. 예. 이 4가지의 이제 그 회사, 그 4가지의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약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대표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NF 역시 양극재 회사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대주전자재료는 반대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고 일진머티리얼, 첨보, 후성, 캠트로스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전해질 또는 전해액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다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이 과연 어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미리미리 물론 오르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2차 전지도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증권회사 HTS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면을 검색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영어로 ETF라고 검색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다시 ETF라고 하시고 현재가를 치시면 예. 이제 이런 ETF 현재가라는 화면이 나오죠. 이 ETF는 뭐냐면 이제 펀드인데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2차 전지로 검색을 하시면 크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과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이 두 가지 ETF가 나옵니다. 각각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두 가지 ETF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먼저 코덱스 ETF를 보시면 구성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 종목을 다시 보시면 이제 각 종목별로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고 여기 등락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등락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2차 전지가 좋긴 한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시청자분들은 그냥 이 코덱스 ETF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타이거 ETF, 이 ETF를 직접 매수하셔도 되시고요. 이 ETF를 매수하신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종목들을 다 한꺼번에 매수하시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개별 종목만큼의 상승률까지는 아니겠지만 반대로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ETF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보시다가 나는 뭐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또 개별 종목으로 다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셔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ETF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더 관련 종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ETF와 관련된 꿀팁들도 방출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벨벳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실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가는 그를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00만 명에 달하는 그 국내외 주주 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못 가는지 아니면 지금 저점인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예. 뭐 삼성전자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제 국민주가 됐죠. 예. 일단은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각 증권회사별로 그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의 그 추정치로 나온 경우에는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약 한 17조를 넘기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 3분기에 그 분기 매출로 70조를 넘길 것이라는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투자가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어렵다라고 느끼시냐면 일단 반도체는 그 대표적으로 그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요가 많아지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뭐 새로운 기술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급을 이제 막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또 당연히 반도체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또 다시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은 또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 이런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그리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 주가는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또 길게는 한 1년까지의 어떤 미래 실적을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4분기 이후에 어떤 반도체 가격이 피크아웃을 찍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이런 하여튼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그래도 최근에 역시 8월 20일 날 저점 찍고요. 외국인 매수가 이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매수인데 바닥권에서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82,000원에서 한 85,000원 선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하고 여기 선 정도.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손실 중이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4일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일단 그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8만 원 선을 넘는 이런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면 그때를 한번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추가 자금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좀 오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내후년 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카카오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라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이런 것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봤을 때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은 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너무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이런 큰 기대감보다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2만 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 단기 반등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별별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특별한 종목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시장에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제 한 매체가 배터리 사업 투자 재원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솔루션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회사 측은 즉각적으로 사업 분리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5%대까지 낙폭을 보이면서 71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종가는 72만 5천 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우진입니다. 오늘 원자력 발전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 9월 초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시행한 사용핵 연료 재활용 기술과 차세대 원전인 소듐 냉각 고속로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미 원자력 연료 추가 공동 연구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죠.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한 기대감이 재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 시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오후장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이 7년 만에 5달러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장중 4만 3천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반기 백신 위탁 개발 생산 본격화에 따른 호실적 전망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은 7,814억 원, 영업이익은 4,203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상반기 대비 각각 203%, 2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K-백신 개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매물 출회를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입니다. HLB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0개월 넘게 지연됐던 HLB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가 어제 검찰 통보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혐의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사법기관의 판단은 남아있지만 1년이 넘는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오늘 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에 대해 이슈를 한번 나눠봤는데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차 전지 3대장 중 하나인 삼성 SDI입니다. 사실 이 3대장 중에 유일하게 분할 이슈가 없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분할 이슈가 나왔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 SDI는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소위 이제 줍줍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최대한 많이 담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셀 업체, 이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2차 전지 셀, 즉 2차 전지의 어떤 그 완성품이죠. 이거를 만드는 이제 세 개의 그 회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소재 관련된 얘기만 해서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GM에서 리콜 사태 때문에 90만 원에서 약 한 70만 원까지 이렇게 확 밀렸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는데 또 국민연금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는 사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뉴스예요. 왜냐면은 요즘에 LG화학 그 매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화학 쪽의 어떤 실적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정유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2차 전지 보고 가는 건데 그런 알짜를 떼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뭐 소위 루머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언론에서 그 인적 그 저기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종목을 계속 줍줍을 해야 되느냐. 일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세 개 중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검증이 된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미국 쪽에 이제 그 2차 전지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에코프로비엠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SK이노베이션이랑 약 10조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건데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도 이미 예전에 그 합자 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만 아직까지 어떤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증설 계획을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폭발하는 그 시장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증설을 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삼성 SDI의 주가는 저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천연가스공사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온한국가스공사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오는 건 아닌지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공기업이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공기업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위기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이런 공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도 이렇게 이제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스공사가 이제 최근에 그 수소 테마와 좀 맞물려서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9월 15일이죠. 어제에 그 독일 지멘스 에너지사와 그린 수소 관련해서 이제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와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그린 수소는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이제 그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상당히 친환경적이라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의외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저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단기에 조금 올랐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가져가셔서 또 배당도 받으시고, 수소 관련 테마도 2차 전지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리고 아직 2차 전지에 비해서도 시장의 규모가 훨씬 작아요.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서 나중에 큰 수익 내시면 좋겠고요. 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약 한 4만 원 선 정도까지 이렇게 만약에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규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4만 원대 오면 그때를 좀 매수 구간으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는 좀 아직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그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라는 그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그 이제 CMO라고 하죠. 대량 위탁 생산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물량을 따오면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최근에 미국에서 그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을 특징주로 뽑은 이유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기관에서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근데 그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약 한 390만 주, 394만 주 정도가 이제 풀릴 예정인데, 이게 토요일에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석 연휴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그 시장이 열리면은 기관 매물로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가 SK케미칼이에요. 이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약 68%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싱가포르의 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헤지펀드에서 SK케미칼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 가지고 있는 그 보유 물량을 팔아서 그거를 SK케미칼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으로 나눠줘라 라는 식의 이제 공개적인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쯤에 좀 약간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먼저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그 급락하는 순간에 너무 바로 매수를 하시지는 마세요. 매수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그런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 정도가 바닥권이다라고 지켜보신 이후에 또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6월에도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좀 급락세가 보였었죠. 다음 주 역시나 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저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1시간이 더욱더 짧게 느껴지는데요. 나는 방송 시간 외에도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고 싶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아래 노란색 바를 클릭해주시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추석 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별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죠? 예, 두 가지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오늘 사실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시간이 짧은 게 저도 좀 아쉬워요. 그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추천 종목은 TSI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TSI랑 이 CIS라는 종목을 두 개를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둘 다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먼저 CIS라는 종목이 이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TSI가 약간 후발주자로 해서 이렇게 좀 따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 두 종목이 움직였냐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보시면 CIS라는 종목이 그 삼성 SDI랑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이런 이제 소식을 먼저 이제 알려왔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이 역시 이 CIS와 그리고 TSI,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동반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LG화학에서도 이제 GM 쪽에 납품한 2차 전지에서 이제 불이 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해질이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차세대의 2차 전지의 소재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품인데 쉽게 말해서 그 전해액을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체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터리가 부푼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삼성 SDI랑 이제 CIS가 먼저 이제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했고 이 CIS가 또 TSI라는 회사의 그 지분을 지금 이제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CIS가 TSI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IS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TSI와 CIS 이 두 회사가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 두 회사 모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단기간에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회사들이 또 지속적으로 뉴스 발표하면서 아까 주가 끌어올리는 거 다 보셨다시피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일단 TSI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있고요. 목표가요? 손절가가 8,5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13,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이제 우리나라장이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하락 출발할 수도 있고 상승 출발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방송 끝나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 출발할 때 너무 무조건 그렇게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조금 눌림 줄 때 그럴 때 매수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한 13,0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전략으로 삼고 한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을 하는 TSI 첫 번째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빠르게 두 번째 황금별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성장주, 네.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 종목은 약간 가치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위험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라는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반대로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망하지 않을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역시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8월 20일 날 저점 찍고 외국인하고 기관 이제 동반 이렇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이 현대건설 관련해서 제가 가치주지만 또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한 가지 꼽자면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수소데이라는 것도 개최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현대건설이 사실 현대차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수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테마를 만들어낼 때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수소 관련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이제 테마로 엮일 만한 그런 여지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들고 나왔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가가 손절가 47,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금 직전 고점이 6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현대건설 역시도 52주 신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잡아서 약 한 6만 5천 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너무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조금 눌림 받을 때 그럴 때 매수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건설은요 손절가 47,000원을 제시해 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시에 6만 5천 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이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무료 방송도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저희 무료 방송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결합된 단 하나의 종목을 제가 정말로 선별을 해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겹치는 단 한 가지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사진 밑에 노란색 바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정말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10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내일장 꼭 정리 잘 하시고 웃으면서 저희 내일도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